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경매물건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쩌면 무서운 경매물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매물건을 분석하면서 인간이 보였습니다. 이제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경매물건을 분석해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인간의 단면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무지, 그리고 인간의 절망까지 이 경매물건이 모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네요. 입찰 진행 내용을 보니까 쭉 유찰되다가 작년 8월 달에 625만원에 낙찰이 됩니다. 낙찰자는 주식회사 땡땡땡땡,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 미납을 했습니다. 대략 보증금 62만원 정도 날린 거죠. 62만원 날리고서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이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유찰과 미납,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분석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이에요. 서울에 아직 이런 주거 공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집은 다가구 주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지하층, 1층 그리고 2층, 이렇게 3개의 가구가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건물에 반지하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참 생각해보면은 참 힘든 시절이었고 또 돌아보면은 감사한 시절이었습니다. 여기 대문을 좀 보시면요, 오랫동안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느낌입니다. 자, 경매물건 왼쪽도 다가구, 건너편에는 다세대, 이런 동네입니다. 골목을 봐도 딱 어떤 동네인지 느낌이 딱 오시죠. 자, 바로 이게 경매물건입니다. 자, 이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고, 큰 길 건너편에는 레미안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골목으로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건물이 생겼어요. 이 건물은 1982년도에 지어졌고요. 40년이 넘었습니다. 연화조, 조족조입니다. 외부 마감은 드라이비트로 마감이 되었고요. 경매물건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경매물건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광진구청이 있습니다. 광진구청. 여기는 건국대학교가 있어요. 자, 크게 보시면은 여기 경매물건이 있고, 자, 여기는 구의역, 2호선 구의역, 여기는 2호선 건대 입구역이 있습니다. 역세권이에요. 대학병원도 가까워요. 현황은 이 정도로 간략하게 보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분석입니다. 이 경매물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법정지상권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의 경우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건물주하고 토지주가 같은 사람인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든 간에 매매를 하건 경매를 하건 증여를 하건 상속을 하건 건물이나 토지주, 한번 건물주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건물주하고 토지주가 다른 사람이 됐죠. 이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법정지상권이란 것은 건물주와 토지주가 같은 사람이었다가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 그때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건물주와 토지주가 같은 사람이었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 우리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따져보는데,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건물주는 건물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토지주에게 토지 사용료를 계속 내야 돼요.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도 남의 땅 위에 내 건물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거 완전 땡큐죠. 반면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토지주는 건물주에게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하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토지주가 이긴다고 봐야 돼요. 그럼 건물주는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갖고 한번 우리가 토지와 건물의 등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왼편에 띄우는 것은 토지 등기고요. 오른편에 띄우는 것은 건물 등기입니다. 자, 토지 등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보다 앞선 내용들은 폐쇄 등기가 되어서 저희가 바로 확인할 수는 없고 여기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988년에 안모 씨가 이 토지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1989년 이듬해 1989년에 이모 씨가 이 건물을 구매하게 돼요. 자, 1988년 당시 이 안모 씨가 건물까지 매입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이 등기만 보고 알 수는 없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988년에 안모 씨가 토지를 사면서 건물까지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주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모 씨에게 건물만 판 거예요. 이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됐죠. 매매를 통해서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민법에서 정하는 법정지상권은 임의경매를 통해서 토지주와 건물주가 달라질 때만 성립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 거래가 매매니까 민법에서 정하는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했을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1988년 당시 안모 씨가 이 건물을 사지 않았다면 이 관습법상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07년도에 이 건물이 강제경매로 팔립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사는 윤모 씨가 강제경매로 이 건물을 낙찰받게 돼요. 경기도에 사는 윤모 씨가 2007년도에 이 건물을 낙찰받을 당시에는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른 사람이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니, 아예 성립하지 않습니다. 낙찰자 윤모 씨가 이걸 알고 받았는지 모르고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낙찰자 윤모 씨는 운이 아주 좋았어요. 4년 후인 2011년도에 이 건물을 팝니다. 무려 1억 1천만 원이란 금액으로 김 씨에게 이 집을 팔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 이 건물을 샀던 김모 씨가 이 집을 위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 그걸 알고 샀는지 모르고 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억 1천만 원 주고 이 집을 샀는데 또 운이 좋게도 2017년도에 경기도에 사는 또 다른 김모 씨에게 이 집을 1억 5,500만 원에 팔아요. 결국 이 집을 판매한 김모 씨는 4,500만 원의 수익이 난 거죠. 그리고 1년 뒤인 2018년도에 자, 전라도에 사는 문모 씨가 자, 요 맨 위에 있는 안모 씨로부터 기존 토지 소유자죠. 안모 씨로부터 땅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자, 안모 씨가 땅을 소유한 지 딱 30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요? 30년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퀴즈가 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1988년부터 땅을 소유했던 안모 씨. 이분이 아마 상황을 가장 잘 알 거예요. 이렇게 봐도 우리는 몰라요, 사정을. 그리고 여기 있는 건물주들, 이 사람들 다 모릅니다. 하지만 1988년부터 땅을 갖고 있던 안모 씨는 이 땅과 건물의 사정을 아주 잘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문모 씨에게 30년 후에 땅을 팔면서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 소유자인 문모 씨는 2억 4천만 원을 기꺼이 지불하고 이 땅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0년이라는 숫자가 의미심장한 게 이렇게 견고한 건물의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30년이에요. 30년. 이 시간을 보면은 아마도 당시 처음에 이 건물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0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잘 아는 안모 씨가 이 내용을 문모 씨에게 설명을 하고 땅을 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토지 소유자 문모 씨가 바로 3개월 만에 가처분을 겁니다. 2018년 6월 달에 토지 구매하고 3개월 만에 가처분을 거는데, 자, 피보정 권리, 즉 목적이 뭐냐면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입니다. 자, 건물 철거하고 내 땅 돌려줘, 이렇게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였어요. 자, 그렇다면 현재 황당한 사람 누굽니까? 현재 건물 소유자인 요 김모 씨, 1억 5,500만 원 주고 이 집을 산 김모 씨가 아주 황당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경매 물건을 살펴보면 더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7년 현재 건물 소유주 김모 씨가 이 집을 산 다음에 이 집에 임차인을 들였습니다. 자, 한 분은 2017년 9월 26일 전입하셨고 또 한 분은 2018년 6월 22일 날 전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 분은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한 분은 보증금 8천만 원의 전세입니다. 이렇게 임차인 두 분이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현재 건물주인 김모 씨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이 집을 1억 5,500만 원에 사긴 했지만 보증금이 1억 5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1억 500만 원은 회수하고 실투자금은 5천만 원입니다. 현재 경매는 요 전세 보증금 8천만 원 내신 분이 내 전세금 돌려줘 하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임차인들은 모두 대항력이 있고 경매를 통해서 이 보증금이 배당이 안 되면은 나머지는 다 낙찰자가 인수하는 조건이에요. 임차인만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가처분, 아까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그 가처분까지 다 인수하는 조건이에요. 이거 그냥 폭탄입니다. 폭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경매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주식회사 어쩌고 저쩌고가 미납을 한 거예요. 이 사정을 모르고 입찰했나? 아무튼 이렇게 미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집은, 이 경매 물건은 출구가 없습니다. 누가 이 경매 물건, 이 집을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토지주가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건물을 싸게 인수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보증금 1억 500만 원 다 인수하고 떠나야 돼요. 이거 인수할 수가 없어요. 토지주도. 자, 그렇다면 임차인,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이 요거를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못하죠. 이거 건물 철거 가처분 인수해야 된다니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처분하고 보증금 모두 다 인수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경매 물건은 출구가 안 보여요. 여러분 혹시 출구가 보이십니까?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증금 떼인 임차인이죠. 두 분이서 현재 합해서 1억 500만 원 보증금을 떼인 상태인데 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과정을 통해서 보증금을 받으려고요.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매 물건을 받아줄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로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이거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답답하죠. 현재 경매 사건에서는 해결책이 안 보이고 나중에 이 토지주가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본안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 해도 토지주 입장에서도 뾰족한 수가 사실 없어요. 왜냐면은 이 임차인들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 토지주도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사실 토지주가 나중에 건물을 경매에 넘겨서 아주 똥값에 낙찰 받는다 하더라도 역시 1억 500만 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거든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출구가 없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매 물건을 분석하면서 인간 본질의 여러 가지 단면을 한 번에 볼 수 있었던 그런 경매 물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